변호사 단체가 이 이재명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 확정적 범죄자가 법관 상대로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声明을 발표했습니다. 자, 반헌법적인 폭주라고 밝혔습니다. 자,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입법도 하고 또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야말로 반헌법적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독재로 가는 길,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인권과 평화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한변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에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190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입법과 행정, 사법 이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는 전체주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반헌법적 폭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은 데 대해서는 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지고 국회 정원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개입.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한 그거를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몰아치웠다는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변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냈다,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폭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정적 범죄자, 이재명 확정적 범죄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만 보더라도 이미 유죄가 된 것입니다. 유죄, 확정적 범죄자라는 겁니다. 이 확정적 범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나? 희한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다 하는 겁니다. 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태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로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조치들이라는 겁니다. 한변은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정원,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헌법 소원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대법관 판결에 하면 한국은 3심제도가 아니라 4심제도가 되는 겁니다. 4심제도. 자, 그러면서 이 한변은 민주당 쪽의 편을 들고 있는 판사를 대거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자,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조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킨 데 대해서 자, 법 앞에 평등 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자,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은 법조항 폐지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면소 판결.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온갖 법을 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변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 사라진다. 따라서 민주당은 판사법 왜곡처벌법도 발의를 하고 민주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한편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배우나 다름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은 이재명 후보는 법원 상고심 당일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3차 내란 시도란 표현도 썼다. 자, 한편은 9일에는 삼권 분립 체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면서
최후의 보루 청구가 우리를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과거 그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26일 날 전국 법관 이 대표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자, 이 보조를 맞춰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이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사건에서는 자, 2년 6개월이라 지연됐습니다. 1심, 2심. 그런데 2년 6개월이나 지연됐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자,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다. 정치 중립.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중립 위반이고, 여기가 바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2년 6개월 걸린 1심, 2심, 3심 모두 합쳐가지고 2년 6개월 걸린 이재명의 선거법은 원래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30개월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장동 재판이 이를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열렸지만 이재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은 오는 이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자, 선거법과 위정교사 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이제 이재명이 거의 막가파식으로 나온 것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안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이제 본인의 이 사법 처리가 임박해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다가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이 말도 거칠어지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내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위배하고 반대하고, 자, 이걸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기 위해서 지금 뭐 관련된 탄핵을 대비해서 자, 차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캠프도 꾸리고, 뿐만 아니라 캐비넷, 자, 이 섀도우 캐비넷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지금 혐의만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위정조사도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11월 달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나머지 대장동 등등에서 이런 재판에 여기 참여 많아, 어차피 뭐 뒤집어 버릴 건데, 자, 이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안 나온 것은 유동규 씨가 오늘 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못 나온다고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가족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상. 자, 그러니까 오늘은 유동규 씨는 증인이지만 이재명은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못 나오더라도 피고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판사 태도가 더 충격적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대표 그리고 유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은 3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판사가 바로 김동현 부장판사. 자, 이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위정교사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9월 30날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선거법은 9월 20날 열흘 앞당겨가지고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선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김문기 건하고 백현동의 국토부 압박. 그래서 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 보강조사하고 또 이 선고문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월 15일 날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김동현 부장판사가 11월 15일부터 열흘 뒤인 딱 11월 25일 잡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위정조사는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증인도 별로 없습니다.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난 뒤에 그 뒤 날짜를 잡았다는 거. 이거 보면은 극도로 지금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런 자가 지금 또 더군다나 여기 김동현 부장판사는 운동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뭐 변호사 말하자면은 연수원 시절에도 자기들끼리 뭐 말하자면 말다툼 같은 거 하다가 자, 이 야권 편을 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위정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지. 물론 이제 여기는 이 배석 판사가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이 2명의 배석 판사가 철저하게 지금 견제를 한다. 여기는 김앤장 출신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등가로
그 투표를 하고 그래서 형량이나 또는 구속이나 또는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안전판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재판에 관련해서 여기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딱 3분 만에 끝마치면서 오늘은 뭐 재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기하는 걸로 하겠다. 자 이럴 때는 따끔하게 피고인 보고 질책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걸 이게 그 다반사로 생각하고 아니 이렇게 피고인이 무슨 무책임하고 불성실해서 무슨 재판을 하겠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도 이재명은 지난번에 단식한다고도 안 나왔고 단식뿐만 아니죠. 피습당했다고도 안 나왔고 그 이후에 뭐 이재명은 국정감사가 있다 해서 안 나오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안 나오는 걸 미리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따라서 불출석 사유도 안 적었으니까 그야말로 무단으로 결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도 본인이 피고인 재판에서. 자 그래서 형사소수법상에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재판에 나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뭔가 이게 폭로하면 거기에 대꾸하고 방어하려고 그렇게 나오려고 했지 재판 자체는 이 이재명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유동규 씨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의 행적 낱낱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 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서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으로 공전이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법원에 이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3개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 자 이재명은 앞서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